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만주로 이민 보내는 작업을 했다. 국내에서 자금과 인력을 만주로 보내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국내로 진격해 일제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광복회의 목표였다. 광복회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만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목적을 가졌던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도 군대식으로 만들고요. 행동 강령도 상당히 투쟁적인 성향의 강령들을 만들게 됩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인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그 한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무기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독립군을 양성을 하고 그 독립군이 양성이 되면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이 광복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회가 결성된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군자금 모집이었다. 비밀 결사 조직인 까닭에 남아있는 자료가 많진 않지만 이곳엔 당시 광복회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장의 문서가 있다. 일본 미쓰이 물산 회의사가 상덕태 상회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박상진은 양정의숙 동창인 김덕기, 오역태와 함께 거금을 출제하고 각자 이름을 한 자씩 따 상덕태 상회를 열었다. 거래 품목과 거래량은 물론 26,500엔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통해 상덕태 상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상덕태 상회는 대구 양령시 부근에 있었다. 겉으론 국물상이지만 독립투쟁의 거점 역할을 했고 광복회 설립 이후 이런 방식의 상업기지가 전국 곳곳에 세워진다. 북위의 만주와 단동, 장춘은 물론 대구, 광주, 예산, 인천 등 국내 곳곳에 상회를 마련, 사업을 통해 군자금을 확보하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는 비밀 거점으로 활용했다. 곳곳에 그래서 무슨 상점, 대동상점, 무슨 여관, 안동여관 등등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돈을 보내는, 그 어음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려면 사람도 모아주고 돈도 모아야 되죠. 그럼 그 조직이 뭐냐? 광복회다. 그럼 광복회가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도 보내지만 그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을 모으자,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사업만으론 막대한 독립군 군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해서 광복회는 위조 지폐를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만주사령관 이진용의 금광 현금 수송 마차 습격 사건 역시 군자금 마련의 일환이었다. 광복회가 군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힘을 많이 쏟은 것은 국내 자산가로부터의 의연금 모집이었다. 특히 친일 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의연금을 배당했다. 박상진이 작성한 포고문을 지휘장이자 대외 업무를 맡았던 우재룡이 책임지고 등사와 배포를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 경찰 기록에 따르면 신채우 선생도 광복회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충청도 지역에 발송된 고시문은 신채우가 작성한 것으로 일본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신채우가 작성한 고시문은 임봉주 이사가 지팡이 속에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돼 있다. 철저한 보안 유지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광복회의 활동을 가능케 했다. 국내 부호들의 명단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본부로 보낼 때 쓰는 비밀 방식을 보자. 먼저 소금물로 백지에 글을 쓴다.
불에 쬐어야만 글씨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기생이자 조직원인 어제하의 집에서 박상진과 김좌진의 이별이 있었다. 만주사령관 이진용이 체포되자 그 후임으로 김좌진을 파견한다. 청살리 전투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칼집 속의 용천검 북두까지 뻗치겠네. 공 드높이 세운 그날 우리 개성가를 소리내어 불러보세. 박상진은 김좌진에게 군자금 6만 원을 지원한다. 네, 광복회가 가장 크게 활동한 것은 바로 군자금 활동이었습니다. 군자금 모집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는 조직상으로 비밀 조직이었고 또 군대를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한다는 큰 목표를 수행하지만 가장 급한 것이 군자금 모집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집을 해서 만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비밀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군자금 모집된 액수라든지 총액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모여진 자금들이 만주로 보내져서 독립자금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통해 확보한 군자금은 이렇게 만주로 전해졌다. 독립군기지 건설과 국권회복이라는 광복회의 목표는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밀, 얌살, 폭동, 명령. 광복회의 4대 강령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열악하고 엄혹한 시기였던 1910년대에 건설된 항일 무장조직 광복회. 박상진은 나라를 찾는 강력한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선택한 겁니다. 낯선 만주 벌판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선 국내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진과 광복회원들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광복회의 투쟁이 강력해질수록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부 광복회원들은 사전에 조사한 재산 규모, 친일 행각의 정도에 따라 군자금 모금액을 친일 부호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본 경찰에 신고해버렸다. 마침내 광복회는 이들을 민족의 적으로 간주하고 처단하기로 한다. 이것은 친일 부호를 공격하고 처단하고 해서 그 자금으로 나라를 되살리는 인재 양성 비용으로 쓰겠다. 무장의 비용으로 쓰겠다. 그런데 혹단에서는 그것을 테러라고 몰아가지고 지금 테러리스트 의열투쟁을 테러 공작이라고 9.11과 비슷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아주 비하시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복단의 투쟁 노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광복단의 전체적인 방향은 독립전쟁론입니다.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보았는가? 친일 행각이 극심하거나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은 반민족 행위자는 군자금 모금과 상관없이 일벌백계로 처단했다. 광복회의 활동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전투였다. 광복회에 반대하는 자는 군율에 따라 처단한다. 그리고 대담하게 첨화의 경문을 남기고 사라진다.
자신들의 정체와 응징 이유를 밝혀 광복회의 존재를 알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